뭐 감사는 완전 궤도에 올라서 잘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건데요. 어제 몇몇 교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초등의 경우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놀려야 되고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 있잖아요. 많이 놀려야 되고 또 체육 시간 많이 확보해 줘야 하는데 사실 교육 과정에 이거저거 막 끼어들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또 안전교육 끼어들잖아요. 인성교육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끼어들다 보니까 도대체 틈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국어 시간이니까 국어 시간은 교실 내에서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이게 국어 시간 수업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고정관념에 박힐 필요 있겠냐. 국어 시간이지만 운동장에 나가서 국어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다 감사에 걸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 과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감사 자체도 학교 교육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명백한 비리는 그건 적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사과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세 개로 봅니다. 역사적 사실, 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나의 역사관에 따라서 내리는 평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진실,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평가의 부분은요. 누구든지 평가 독점할 수 없다.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교육자도 독점할 수 없고 누구든지 아이들도 그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세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군조선 그 이전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단군조선마저도 일부에서 신화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치명적으로 당한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인데 이 식민사관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도 식민사관 용어라는 걸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제와 식민사관 하는 사람들이 쓴 말이거든요. 조선은 하나의 왕조가 아니고 이시조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시가문이라고. 근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이조라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했습니까? 그건 집어삼킨 거죠. 합방을 말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합치는 거거든요. 이걸 합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한일 합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걸 왜곡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나는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좋지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다양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서 추출되는 역사적 진실도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목별로 한번 보십시오. 교과목 정치와 위험성이 가장 큰 교과목이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역사 과목이고 그중에서도 국사 과목입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걸 뭐라고 볼 거냐? 그때 분명히 위화도 해고한 거 사실이죠. 그리고 쿠데타 일으킨 거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진실을 뭘로 볼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평가도 다른 것이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해서는 안 됐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조선을 건국하는 것이 맞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평가는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1453년에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 개유정난에 대해서도
개유정난 일으킨 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좌이전 김종서 암살한 거 사실이고. 근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수양대군의 진실은 뭐였냐? 정말 우국충정을 한 거냐? 아니면 권력욕이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래서 역사는 그 누구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가가, 더 솔직하게는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게 되면 사실은 말이 국정화지, 이것은 정권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이거야말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의 경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건 헌법 제31조 제4항 위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 이걸 또 침해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담당 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정교과서라는 타이틀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완벽하게 다른 그런 국정교과서가 등장한다.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실로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응 전략은 교과서 발행에 관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이 틀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식용유로 쓰는 거 있잖아요. 뭐 튀김 요리할 때 그것도 이렇게 그냥 그 한도 제한 없이 계속해서 튀기고, 아시죠? 원래 그 튀김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은 1회 쓰고 버리라는 겁니다. 2회, 3회 쓰면서 계속 산패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충암고 아이들은 이런 음식을 지금 계속 먹고 3년 동안 먹고 졸업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가끔 그 불시 점검하실 때 간부들께서요, 그때 그 기름 사용하는 실태도 좀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전라북도 교육청.